31번 밑줄근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대한제국 인민으로 전답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관계는 반드시 소유하되 구계는 무효로 하여 본 암원에 수납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답 즉 토지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종의 토지 문건이 되겠고 이것을 우리는 지계라고 합니다. 자, 이 지계는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일환으로서 자 먼저 양지 암호를 설치해서 어, 바로 양전 사업을 이제 토지조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대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계 암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지계 발급을 1901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가서 1904년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이 작업은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 근대적 토지 문건이라는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1901년에서 1904년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고요. 잘 모르더라도 대한제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대한제국 시기에만 한정을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만손 등이 이 영남 만인소 조선 책략의 그 내용을 이제 비판하는 친중국 결 일본 연미방의 그러한 내용을 비판하는 그러한 상소 요게 1881년에 있었죠. 방문국에서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이것이 이제 발행된 것도 역시 1883년 다 1880년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가 진주에서 개최되었다. 자, 이건 일제 강점기 때죠. 대한제국 시기가 아니라 연도는 1923년이고요.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다. 예, 요게 정답이 됩니다. 이제 이 용안포 사건이 바로 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그러한 대립을 격화시키고요. 예, 결국 이것이 러일 전쟁으로 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이게 바로 신미양요죠. 1871년에 있었습니다. 다음 32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청푸 전쟁이 벌어짐을 틈을 타서 뜻을 펼쳤다. 정변을 일으켜 정변 그러면 바로 뭐죠? 급진계합파가 주도가 돼서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운동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예, 개화가 시작이 됐지만 이모곤란 이후 계속해서 가해지는 청의 압박 그리고 이와 결탁이 된 민씨 척족 세력의 개혁의 부진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고도 부패한 민씨 척족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청푸 전쟁이 벌어진 을 타서 청군 일부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일본군의 지원을 얻어서 이제 정변을 일으켰는데 역시 청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이 디귿이 맞는 내용이고요. 이 개혁정강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냐면 뭐 인민평등의 권리 즉 신분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 전근대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저기서 조세를 거두죠.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로 재정의 일원화를 이제 추구하는데 조선에서 원래 재정을 담당한 기구는 원래 호조죠. 예,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뭐 그 외에도 뭐 지조법의 개혁, 이 조세, 신분, 조세 이런 것이 바로 민중들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외에도 뭐 특권 기구인 뭐 보부상 기구인 해상공공이라든지 규장각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폐지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디귿 리을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무엇이냐? 직강소, 농민자치기구인 직강소를 중심으로 패전 계획을 단행하고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진하는 것은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농민들이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서 직강소가 나오고, 농민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분배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3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서양 여러 나라 중 기국가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다. 이게 미국이죠. 이에 누구를 초대 주미공사에 임명했다. 이것은 바로 진보적 정치인인 바로 박정양이 되겠고요. 박정양 하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바로 초대 주미공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민공동회가 있죠. 독립협회가 일으킨 토론회 중에 이 관민공동회, 정부와 민이 같이 토론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당시 박정양 내각, 진보적인 내각인데, 이들의 여기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헌의 6조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건의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정양 내각을 통해서 이제 건네졌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독립협회를 오히려 고종은 이제 해산시키게 되죠.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이 살펴보죠. 민족교육을 위해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같은 신민회 회원인 이승우는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우고요. 서유견문 최초의 어떤 일종의 세계 일주 기행문이 되는 것이죠. 서양 근대 문물을 소개한 사람은 개화파 지식인인 유길준이 되겠고, 영국인 베델과 제휴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사람은 양기탁이고, 예, 국채보상운동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사람은 세 사람 있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죠. 다 세 사람이다. 이씨입니다. 다음 34번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중국 상무위원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자, 개항한 조선의 한국에 주재하면서 뭐 중대한 사건을 맞아 뭐 임의로 결정하고, 북양 대신, 이게 당시 청의 최고 실권자인 이홍장인데, 일개 대신이 조선 국왕에게 공문서를 보내 처리하게 하는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상인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중국 인민이 피고가 될 때도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해결한다. 이쪽에 그 치해복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혜가 있는 내용의 조약은 바로 무엇이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는데요. 이모군란일 청이 진압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강요를 해서 1882년 8월에 이것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된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내지 교육권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다른 서구 열강도 얻지 못했던, 뭐 당시엔 뭐 미국밖에 없었지만 이 내륙까지 일본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청은 얼마든지 증명서인 호조만 있으면 내지까지 이제 가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부상들이 일본과 이제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에 따르면은 조일수호 조규 무역 규칙에 따르면은 개항장 심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보부상이라든지 객주 여각 이런 상인들을 통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득을 얻었지만 이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권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성 계잔권하고 그 다음에 양화진을 다 한강과 서울 도성하고 관련된 것이죠. 서울 도성까지도 청상인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대의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시전 상인들도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이 배경은 바로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거,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나머지 보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자, 3년간 불법 점령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선이 이제 갑신정변 이후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진다는 조러 밀약설에 예, 영국이 러시아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교두보를 마련하자 견문도를 불법 점령했고요. 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예, 이것이 배경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나중에 청일 전쟁에서 이제 그 일본이 승리를 통해서 결국 이제 나오는 후속 조치는 이제 시모노 세키 조약이 있죠. 예, 그래서 요동반도와 타이완섬을 일본에게 할양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곧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는 얻지 못하죠.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건 시정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의 침투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890년대에 이제 빈번히 있었는데 이것은 배경이 아니라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서울 도성의 상권이 뚫리고 최해국 대우에 의해서 여러 다른 외국 상인들도 또 일본도 최해국 대우를 조일 통상장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얻기 때문에 다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전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철시 투쟁을 하는 것이고요.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게 1875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강화도 조약으로 이것이 전기가 발전이 되죠.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이 나중에 이제 뭐의 배경이 되냐면 바로 조선 중립화론. 그래서 예, 육일준이라든지 독일 총영사 부들러에 의해서 이런 것 등이 이제 대두가 되겠죠. 자, 다음 3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 궁궐인데 근현대 현장 무승궁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보면 대한문이 있고 덕수궁 석조전 가장 오래된 이제 서양식 건축물이죠. 이건 바로 덕수궁이 되겠죠.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이제 경운궁이 되는데 대한제국의 정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간 파천 이후 여기로 이제 다시 황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한제국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정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한제국 시기에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아간 파천 이후 여기로 황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을사 늑약이 체결된 현장 전궁이니까 여기서 있었겠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궁궐 안에 서양식 건물로 가장 오래된 거 석조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하고 4번이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뭐가 되느냐? 자,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명성황후가 1895년에 시해를 당했는데 황궁한 것은 1897년 2월입니다. 아간 파천 1년 후. 따라서 여기로 이제 시해된 장소로 올려놓겠죠. 이것은 경복궁이 됩니다. 경복궁에 보면은 뒤쪽에 이제 그 건천궁이라는 이제 후원 건물이 있는데 거기 옥호루에서 피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경복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차례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기에서 1946년과 47년에 이제 개최가 된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미술관이 있었죠. 예, 지금도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등이 있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정부적 정책 의결계였다. 그러니까 정부 직제 원래 없던 내용이죠. 총재 한 명을 비롯해 20명 내로 구성되었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 김홍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여기 법안을 의결해서 했다. 뭐 등등등이 있는데 바로 가보 개혁을 추진한 것이죠. 바로 1차 가보 개혁을 추진한 기구 바로
군국 기무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4년 7월에서 그의 음력 12월까지 이제 1차 갑오개혁에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1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공사노비법 등을 폐지를 해서 신분제를 폐지를 했고요. 또 과거제를 폐지하고 과보에 재가를 허용하는 등 공권적 악습도 이제 다 없애버렸는데, 따라서 결국 신분제라는 건 노비제를 폐지하는 것인데 공사노비법 폐지를 결정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것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구인지. 임술 농민봉기 때 이제 진주 밀란이 있었죠. 1862년. 이때 안핵사 박규수가 이 농민봉기의 문제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삼정의 문란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를 획파하게 된 것은 어떤 도교적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적 도교 행사, 바로 그걸 초제라고 하는데, 이 초제를 주관하는 기구가 바로 소격서라는 것이 있는데, 조광조의 등의 그 사림의 권위로 한때 혁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자리 잡은 것은 비변사죠. 원래는 국방 같은 군무를 다루는 회의 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반 정무를 이제 담당하고 의정부를 누르게 되죠. 그 다음에 소속 부서로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의 12사를 두은 것은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바로 통리, 기무, 아문이 있고요. 그 아래에 12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군국기무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이 되겠고요. 1차 갑오개혁이 이제 끝나고 2차 갑오개혁 때는 이것은 없애버렸죠. 시작할 때면. 그래서 약 반년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37번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 지역별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참정 김규홍이 얘기를 뭐뭇은 우리나라와 청해 경계 지대인데, 자, 바로 이 지역은 바로 뭐 되죠? 간도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시찰관 이범윤을 보내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범윤이 간도 관리사, 뭐 정확히 하면 북변도 관리사로 이제 1903년 취임하게 되죠. 간도가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간도는, 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동강이 흐르면 이쪽 지역, 오른쪽 지역이 북간도고 서간도 또는 남만주라고도 하죠. 요동으로 가는 길목죠. 이쪽 방면은 이제 서간도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간도는 북간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북간도 하면은 이제 몇 가지 기구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북간도 지역에는 이제 한일 병합을 전후로 해서 대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중강단이 되겠고요. 서일을 이제 주도해서 만든 그런 단체인데, 이것이 이제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돼서 청산리 대첩의 어떤 주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좀 뭐 알아둘 것은 이쪽 지역에 있었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김야견이 세운 명동학교라든지 이상설이 세운 서전, 서숙, 이런 학교와 또 뭐 하나 더 알아둔다면 간도자가 들어가니까 간자가 들어가겠죠. 간민이라는 단체,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나머지 지역 알아보도록 하죠. 숙무학교의 설립 목적을 파악한다. 이거는 멕시코 지역에서 말 그대로 어떤 이제 군사적 성격의 그런 학교가 되겠죠.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메리다 지역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에네켄 용설란이라고 해서 선인장, 이거 노동자로 이제 이쪽 멕시코로도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이러한 항일 운동을 학교를 설립을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다. 이것은 이제 미주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이제 설립을 한 이것 역시 군사적 성격의 그러한 조직체이죠. 미주 하와이고요. 그다음에 동제사를 통한 한중 교류상을 살펴본다. 자, 신규식, 박은식 등은 이제 중국 신해혁명에 이제 이끌던 사람이 바로 중국 혁명 동맹의 순원 손문이 있죠. 이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중국 혁명과 이제 조선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같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 동제사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이 동제사에서 이제 그 신한청년단이 나고 신한청년단이 모태가 돼서 대한민국 위정부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한 장소는 일본 유학생, 동경 유학생들이죠. 바로 일본 동경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개별적 의거 활동에 한계를 느끼는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바로 의열단이 되죠. 개인적인 의거는 한계를 느끼고 중국 국공합작에 의해서 생겨진 군사학교인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여 자 저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족 협동전선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 한중합작으로 군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1925년부터 방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황포군관학교가 이제 입교하는 게 1925년이고요.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이 1932년입니다. 그럼 이 이후에 전개된 의열단과 김원봉의 어떤 노선을 찾는 것인데, 자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민족 유일당 노선에 입각해서 좀 더 조직화된 당과 군사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당으로는 조선민족혁명당을 1935년에 결성하게 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좌우연합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1938년에 결성하게 됩니다. 관내에 중국 관내에 설치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조선혁명선언이 작성이 된 것은 의열단이 한창 활동하던 1923년 신채호가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의열단 강령을 넣은 것이죠.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송회가 창립이 되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독립당 촉송에 대한 선언 등등 이런 것 등이 이제 유일당 좌우가 같이 힘을 합쳐자는 이러한 운동이 이제 나오는 것이 주로 이제 1926년에 많이 있게 됩니다. 60만 대도 있고요. 등등등등. 그다음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가 조직이 된 것은 자, 이 독립의금부는 1910년대 비밀결사 형태의 독립운동 단체이죠. 1912년 임병찬이 조직을 한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성, 상해, 연해주 지역의 한성정부, 상해의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가 통합이 되는데 그 장소는 상해로 통합이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1919년 9월이 있었던 일이죠. 다음 39번 가와 나의 경문이 작성된 사이 시기에 있어 사실은 옳은 것은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누구죠? 순종이 서거했다. 그래서 민중들이 뭐 일어나고 해방투쟁에 바치자. 바로 뭐죠? 순종 인사인거 하는 거 60만세 운동이죠. 1926년에 있었고요. 조선 청년여 대중에 홀기하라 자에게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고 성원하라. 바로 1929년 11월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죠. 192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1923년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부나로또 농촌 속으로 농촌 계몽운동이죠. 이게 전개된 시점은 1931년부터이고요. 고액의 소장로의 반발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이게 바로 1923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정확한 연대를 모르더라도 여기 광주 학생 항일 운동하고 관련돼서 알아둘 것이 있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부채질하는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신간회죠. 그래서 이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이 광주 학생 운동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전에 이미 설립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신간회가 설립이 된 것이 1927년 2월입니다. 그러면 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좌우 합작 단체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60만 세 운동으로 인해서, 60만 세에서는 이제 좌익 사회주의와 이제 학생들이 연대를 해서 추진했는데, 좌익 쪽은 들통이라서 학생들만 추진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좌와 민족주의 학생 계열이 이제 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는 제휴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우회 선언인데, 이게 이제 60만 세 이후에 바로 발표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사건을 기로 105인 사건을 날조해서 신민회 비밀개서 애국개몽단체 신민회를 해체하는 것이 1911년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 신간회와 신간회 결성 바로 직전에 정우회 선언, 이걸 알면 풀 수가 있습니다. 40번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자, 대한민국 산하의 그 충칭과 관련된 부대 바로 뭐죠? 한국 광복군이죠. 1940년 9월 이제 결성이 되었는데요. 자, 한국 광복군은 이제 어떠한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시행했느냐? 연합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되는데, 먼저 영국하고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선무 공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이제 미 전략정보국 OSS와 이제 합작을 해서 바로 정진군을 이제 결성해서 이제 진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45년 이제 3월 이후인데, 해방이 1945년 8월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일은 예상보다 좀 빠른 일본의 항복으로 국내 진공 작전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 자,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자진의 지휘 아래 활동한 것은 북로 군정서가 되겠고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자, 청산리 대첩 이후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기타 뭐 여러 독립군들이 다 합쳐서 서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개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이제 지원을 한다는, 우리 독립군들을 지원한다는 소련의 약속을 믿고 갔는데, 여기서 이 우리 독립군단을 이제 지휘권을 놓고서 이제 공산주의, 이르쿠츠파와 상해파 간의 갈등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 강제로 무장 해제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따라서 이건 대한 독립군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결성이 된 최초 한인 부장부대는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호러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한 것은 1930년대 초에 활동했던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선 전투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